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술 시간에는 찰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찰흙으로 뭐 미술 활동 해본 경험 있나요? 이 찰흙이 지금 오늘날에만 미술 활동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엄청 옛날에도 이렇게 곡식을 담는 그릇으로 썼습니다. 이때가 몇 년 전이야? 한 10,000년 전? 네. 그때도 이렇게 흙이랑 물을 섞어가지고 찰흙으로 도자기를 빚었고요. 그 후에도 이런 민무늬 토기,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는 유명한 고려청자, 이거는 이제 빚어서 불에다 구운 거예요. 그 다음 조선시대 백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볼까요? 여기 그냥 장식용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제 좀 그릇들도 다양한 무늬를 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찻잔이랑 그 엄마인데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흙으로 빚어서 구운 다음에 팔찌나 목걸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도 이런 식으로 도자기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하고 뭐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지 못하지만 우선 찰흙으로 작품 활동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물은 요거 학교에서 받은 찰흙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안 쓰는 종이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하게 되면은 이 찰흙 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치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 쓰는 종이류, 박스나 신문지 아니면 뭐 A4 용지나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바닥을 먼저 깔아 주신 다음에 이거 활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모님께 혼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뾰족한 도구, 손가락을 보면은 손가락이 굵기 때문에 이제 찰흙에 자국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얇은 뭐 이쑤시개나 아니면 샤프 아니면 연필, 그 뾰족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으로 세밀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는 센티미터를 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르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찰흙을 다루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일단 준비는 요 명품, 명품 찰흙이 필요하고요. 그 자랑, 그 이런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뾰족한 도구, 그리고 밑에 신문지는 깔아놨죠. 뜯는데 쉽게 뜯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과자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따 작품 활동 시작할 때 하고 지금 눈으로만 보세요. 자, 준비는 완료됐고요. 자, 약간 당근 같이 생겼죠. 말랑말랑한 당근입니다. 네, 이제 준비는 됐으니까 동그란 모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그란 모양 일단 좀 뜯어내 가지고 이거를 두 손바닥으로 이렇게 앞뒤로 비비는 게 아니라 두 손바닥이 둘 다 이렇게 교차하면서 원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면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선생님 화면처럼 이렇게 뭐 비나이다를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동그란 형태가 나오고요. 조금 이제 완성이 덜 된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구멍 뚫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뚫기는 그냥 쉬워요. 그냥 큰 구멍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뚫을 수 있고요. 뭐 작은 구멍을 뚫고 싶으면 아까 그 뾰족한 그 이쑤시개나 그런 연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구멍을 낼 수도 있겠죠. 이건 큰 구멍입니다. 그리고 구멍을 이렇게 뚫는 것뿐만 아니라 구멍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위에다가 벽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멍을 만들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끈 모양 만들기 보겠습니다. 끈도 이제 그 동그란 모양 마찬가지로 비나이다를 하는데 이번엔 앞뒤로만 비나이다를 해야 돼요. 비나이다를 앞뒤로만 하고요. 계속 한 곳만 하면 그곳만 얇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태를 살펴보면서 골고루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기타랑 끈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를 이용해서 자르는 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조금 눌리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요리 자세가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르기를 하면 됩니다. 자, 자국 내기. 이제 이런 뾰족한 걸로 이용해서 선생님은 아까 자른 거 있죠? 거기다가 눈, 코, 코는 아니고 눈이랑 입만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국도 내서 눈이랑 입도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좀 해보니 좀 무서운 아이 같아요. 이제 할로윈데이에 등장할 만한.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조랑 환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이게 뭐지? 이게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알기만 하면은. 네. 뭐가 부조인지 환조인지 차이점을 좀 보세요. 이건 부조예요, 여러분. 요거는 환조입니다. 요것도 환조예요. 자, 요거는 부조예요. 다음 거 부조고요. 요거는 환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차이점이 뭐지? 이건 부조, 이거 환조, 환조, 부조, 부조, 환조. 자, 요 차이입니다. 차이점 발견한 친구 있나요? 이 부조랑 환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좀 더 과정을 보여주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좀 알겠나요, 여러분? 부조랑 환조의 차이? 아, 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한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자, 부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조. 자, 부조의 뜻의 조는요, 조각할 때 조자라서 그냥 다 똑같아요. 부조든 환조든. 자, 부조의 부자를 보면요, 뜰 부자를 써요. 물에 뜨다 하는, 떠다니다. 자, 찰흙을 바닥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만든 이런 작품, 떠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붙어서 떠 있는 이런 벽면 같은데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작품들을 우리는 부조라고 합니다. 네. 환조는요, 둥글 환자를 써요. 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둥글둥글,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 있죠. 네,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도 다 환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환조입니다. 둥글다라기보다는 여기 8번째에서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높이 곱게 솟은 모양,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조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부조는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우리는 요거 환조를 먼저 할 거예요. 부조도 다음에 할 거예요. 자, 환조 만들기 선생님이 예시작품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잘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그냥 한번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찰흙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물조물 거리면서 찰흙의 질감을 느껴봐요. 자, 찰흙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저걸 만들까 고민하다 빠른 포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조금 더 간편한 동물을 만들려고 해요. 몸통, 머리, 팔 부분을 일단 나눴어요. 자, 먼저 머리를 아까 배운 둥글게 만들기, 동그랗게 만들기를 이용해서 머리 부분을 완성합니다. 지금 만든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귀입니다. 귀를 달아주는데 잘 떨어져요. 이럴 땐 물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풀로 붙이듯이 찰흙은 물로 붙여요. 물이 접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귀를 붙여줄게요.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자, 좀 세심하게 붙여주고, 물의 또 하나의 기능은 주름 제거입니다. 찰흙에 주름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물로 여러 번 문지르면 주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몸통도 주름을 없애가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게요. 자, 선생님은 캐릭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몸통이 너무 크면은 징그러워요. 그래서 머리가 더 크게 만들었고, 이제 팔을 연결시킬게요. 이때도 물을 이용하면은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다리를 만드는데, 다리는 얘가 서 있어야 돼서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좋아요. 왕발을 만들 거예요. 발은 넙덕하고 커야지 얘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접착제인 물을 바르고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성공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이 친구의 머리가 좀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곱슬곱슬 머리가 아주 잘 등장하네요. 자, 이 친구의 이제 몸통이나 얼굴 부분을 세밀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었습니다. 코를 저렇게 붙였는데 너무 루돌프 같아서 나중에는 떼버립니다. 자, 입도 이렇게 파가지고 완성해주고요. 자, 눈도 그려줍니다. 이게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코알라 같기도 하고 좀 멍청해 보여서 눈을 없앴다 그러면 제거도 좀 눈을 수정했어요. 네, 눈을 물로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눈을 붙였는데 이래도 좀 이상해 보여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떼버렸습니다. 눈을 그냥 파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동물의 트레이드 마크인 왕자를 이마에 새겨줍니다. 주름 아닙니다. 주름 아니에요. 근데 파는 게 조금 힘들어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 쓰면은 좀 더 이렇게 무늬 낼 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머리를 그냥 떼버렸어요. 자, 귀도 조금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자, 이제 몸통이랑 얼굴을 붙여볼게요. 안돼서 이쑤시개를 꽂았어요. 와우! 와우 아저씨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팔에도 무늬를 조금 새겨줄게요. 자, 몸통이랑 얼굴이랑 조금 더 강력히 붙여서 왕발 호랑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작품 잘 봤나요? 네,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참고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 만든 친구는 이거 선택과제입니다. 학급 SNS에 여러분들이 만든 환조 작품을 찍어가지고 친구들과 공유를 해서 좀 이렇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미술 수업 마칠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